안녕하세요, 세타입니다. 어젯밤 비트가 급락하면서 모든 알트코인들 조정이 왔고, 리플 같은 경우 현재 타 코인들과 달리 조정을 말아주려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아직까지 리플의 불플래그 패턴을 깨지 않고 오히려 차트의 모양도 이쁘게 잘 유지해주면서 이후 더 큰 상승을 위해 힘을 응축해주고 있고, 어찌 보면 거대한 상승에 대한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불플래그 패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쪽 저항선을 3번 두드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저점까지 가지도 않고 더 큰 상승을 위해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 패턴상으로는 직전 상승분의 1대1 비율로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현재 이 상승분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이 예상되는 호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블랙록이 지금 리플에 진입을 하려고 각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블랙록이라는 자산 운용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운용 자산을 굴리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운용하는 자산만 1경 5,500조 원입니다. 이 규모에서 일부만 리플에 들어가더라도 엄청난 리플의 상승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지금 블랙록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ETF 운용 자산 규모만 562억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산을 굴리는 블랙록이 24년도 12월 달에 XRP에 대한 ETF를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당연히 블랙록 부사장이 안 한다고 하니까 리플 ETF를 안 하겠다고 생각하실 텐데, 과거의 블랙록은 비트코인만 해도 바로 말을 바꿨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시로 17년도 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후 23년도에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 신청을 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블랙록이 리플 ETF를 신청한다는 거냐? 기사에서 리플에 관심이 없다고는 하지만 왜 리플 ETF를 출시하려고 준비 중일까요? 이 기사를 보시면 블랙록과 프랭클린 템플턴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하여 거래 담보로 이용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블랙록은 채권, 주식 등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겠다고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회사가 해당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SBI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SBI 홀딩스가 일본 암호화폐 ETF 승인을 대비해 프랭클린 템플턴과 협력해서 디지털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합작법인의 51%의 지분은 SBI 홀딩스가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최종 결정자가 지분율이 높은 SBI가 되겠죠. 이 일본의 최대 금융그룹 SBI가 리플의 최대 주주입니다. 현재 리플랩스의 지분 88%를 SBI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프랭클린 템플턴은 다음 ETF를 출시하려고 하는데, 그럼 합작법인에서 지분율이 높은 SBI가 리플 ETF를 출시하겠죠. SBI 프랭클린 템플턴의 합작법인,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과 블랙록의 공동 프로젝트 진행, 마지막으로 리플의 뒷배 SBI. 이 연관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에 블랙록이 현재 리플에 관심 없다고 하는 발표는 단순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리플 ETF를 출시함과 동시에 리플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우리가 만약 이번 조정에 미리 대비를 했더라면 정말 매력적인 구간에서 매수를 또 할 수 있었겠죠. 이번 조정 때 저희 단톡방 인원들은 리플 매도를 하거나 숏 포지션에 들어가서 일부 수익을 봤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리플 매물대 지표를 이용해서입니다. 이 매물대 지표로 단톡방에서 2,900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은 3,600원대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20%의 수익을 내시고 좀 더 매력적인 자리에서 리플을 또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표를 이용한다면 매물대를 확인하시면서 좀 더 매력적인 구간에서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메모장에서 모두 선택하기를 해주시고 복사를 해주신 다음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 후 기존 소스 코드는 다 지워주시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시면 리플 매물대 지표가 자동으로 차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상승 추세 때 리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롱 포지션의 힘이 강하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바로 상승 단계일 때는 매물대의 강력한 힘이 위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상승 추세의 첫 시작 매물대는 6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힘이 45, 38. 그런데 밑에 매물대는 1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상승 추세에서는 밑에 받치는 매물대의 힘이 약하더라도 확실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로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일 때는 위에서 내리는 힘이 적더라도 어차피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22년도 3월 29일부터 하락 추세를 탄 리플 차트입니다. 매물대 돌파를 하려고 이렇게 107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위에는 43입니다. 적은 힘이더라도 차트는 크게 하락을 하고 매수의 힘은 107, 189, 393, 448, 884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위에서 누르는 힘은 43, 35, 29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추세 전환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리플 25일 날부터 31일까지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초록색 매수 매물대는 하락 추세에서 숫자가 점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43, 31, 6 반면 붉은색 매도 매물대는 갑자기 10에서 57까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지 눈치채셨나요? 하락 추세 때 추세 전환을 확인하려면 밑에 초록색 창으로 된 매물대의 숫자는 점점 떨어지고 갑자기 붉은색 매도 매물대의 숫자가 높아진다면 그 이후 추세 전환,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 조정을 확인하려면 위에 붉은색 창으로 된 매도 매물대의 숫자가 점점 떨어지고 초록색의 매수 매물대의 숫자가 올라가면 그 이후 추세가 전환되면서 하락. 이렇게 리플 매물대 지표를 확인한다면 매매에 있어서 추세의 변곡점과 짧게는 지지 구간을 확인하시면서 매매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리플 매물대 지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 후 카톡 링크를 클릭 후 숫자 7번과 리플 매물대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리플 매물대 지표 소스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ETF가 실행되어 큰 상승을 기대하며 여러분들 큰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